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돈입니다. 오늘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.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소식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부분이겠죠. 그런데 이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먼저 이 기사부터 보시면요. 자,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XRP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건데요. 여기도 나와 있듯이 코인베이스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시작했을 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시켰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7월 달에 리플과 SEC 소송에서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개인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시장은 리플의 승리와 다름없다라고 받아들였고 코인베이스도 XRP를 재상장하는 이슈가 있었죠. 그런데 일부 특별한 지역들, 일본이나 이 뉴욕과 같은 곳에는 재상장되지 못했었고 드디어 오늘 날짜가 돼서야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있었던 이슈, 가장 큰 이슈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이 부분이 시장에 가져다주는 그 상징성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비트코인이 아닌 첫 번째로 알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이건 다수의 암호화폐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겁니다. 자, 2020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했죠. 그리고 이 내용은 리플의 XRP가 증권이라고 본 거고요.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건 자, 여기에 대한 ETF에 대한 승인 권한도 SEC에서 갖고 있죠. 여기서 지금 이걸 승인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럼 다수의 암호화폐에 리플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 지금 소송에서 리플이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. 미국의 상징적인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이 승인 소식이 나온 이후에 XRP를 그것도 뉴욕에 다시 재상장하면서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어제 미국의 하원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거고요. 즉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권을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에 부여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.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후보로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부터 친암호화폐적인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선거 자금 모금도 암호화폐로 받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친암호화폐적인 공약들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겠다.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현재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리플에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소송 이슈, 이 부분도 관련 스케줄이 모두 마무리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제가 아까 작년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.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때 사실 분리 판결이 나오면서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스케줄은 이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, 이건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금 협의를 SEC와 리플이 벌이고 있는 거고 SEC 측에서는 벌금으로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요. 리플 측에서는 1,000만 달러 이상 못 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. 관련 증거 자료들 본인들의 입장문은 모두 제출이 완료가 됐고 이제 판사의 판결문이 대략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. 그리고 추가로 올해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도 적용이 됐습니다. 올해 4월 20일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됐고 이 반감기가 적용이 되면 이 시점부터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 반감기들을 살펴봤을 때 조정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었던 거였죠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은
2분기 때 반감기가 적용된 2분기에는 조정이 나오고 3분기 때 반등이 나오면서 4분기 때 그 고점을 찍을 거다. 이런 공통된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, 자, 이 시기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리플의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와도 겹치고 있고요.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 대선과도 그 선거 기간에도 겹치는 시기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리플의 시세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만큼, 이 소송 이슈가 그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만큼 올해는 더 이상 리토 속이 아닌 정말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일단 올 하반기 코인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예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부터 고래들, 이 대형 세력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또 비중 조절도 하면서 이 보유 물량을 늘려 나가야지, 이걸 한마디로 매집을 해 나가야지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최근까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. 최근 이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채널을 벗어나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무효화시키고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최근 단기 이평선 라인,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또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800원 위에 현재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저항 라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다만 오늘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완전히 100% 승인이 돼서 출시 일자까지 나온 게 아니고요. 이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총 2가지 서류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인 19B-4 서류만 일단 오늘 승인이 된 겁니다. 이 19B-4라는 건 정식 승인 요청서고, 이게 승인되고 나서 이제 S-1이라는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이 돼야지 ETF가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. 가장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시청했던 반에크라는 기업은 이미 S-1 서류를 수정해서 제출했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, 통상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승인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될 때는 이 프로세스가 4개월 정도 걸렸고,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. 만약에 이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대세 상승장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겠고요. 다만 빠르게 일이 처리된다면 몇 주 안에도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도 파악하면서 당연히 최근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이 흐름을 파악하고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기회가 왔을 때 매집을 진행한다면 우리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대세 상승장에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고,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. 이 부분 안심하시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,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2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뉴스 정보들 가장 빠르게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또 타점과 비중도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